네, 청약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정부가 청약 정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소규모 무순위 청약 물량에 수백만 명이 몰리면서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정책 움직임과 함께 집값 분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요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요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난달이었나요? 저 동탄역에 그 무순위 한 가구 모집하는데 네. 300만 명 가까이 몰렸다고요. 네. 아이 뭐 그러면 당연히 청약 홈페이지 뭐 마비되는 것도 가능하고 마비될 수밖에 없겠고. 자, 이게 결국 무순위 청약 별도의 특별한 청약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무순위 청약, 네. 뭐 소위 말하는 그 줍줍 청약이라고 네. 하는데 요 지금 청약 제도에 대해서 문제들이 조금 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순위 청약 때문에 특정 지역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 관심도를 넘어서서 집값 과열 현상들도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이제 제도에 대해서 조금 손질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줍줍 청약이라는 게 당첨자가 뭐 계약을 좀 포기를 한다든지 부적격자가 나오면은 이제 입주할 사람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재선정을 하게 네. 되는데 네. 그 선정 과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존에 2021년 그 5월 같은 경우는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된다라면 그 해당 지역에 무주택자들이 이제 청약에 도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주택 경기가 지난해는 좀 힘들었잖아요. 예. 뭐 지금이야 조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래서 지난해 2월에 이 부동산 경기가 힘들어지고 청약 시장과 뭐 PF에 대한 위기가 있다 보니까 청약 자격에 대한 그 제한을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만 19세 이상이면 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실거주 그리고 전매 제한도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가 거죠. 찹니다. 듣고 네, 있으니까. 전국 단위에서. 그걸 정책이라고. 네. 예.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이런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청약이 지금 과열되고 있는 현상이고, 그런 그 과열된 현상 안에서 아니 이게 그 청약 시장이 힘들어서 풀어줬었던 거니 이제 청약 시장이 다시 과열이 되니까 원래로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한 가구 모집하는데 약 한 300만 명 가까이 모였는데 한 294만 명인가? 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그 분양가가 그 4억 8천인데 여기에 당첨되면 10억이 넘는 그 시세 차익을 이제 나오게 되니까 뭐 여기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그 요즘 돈 벌기 힘든데 참여하겠어요? 뭐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뛰어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주택에 대한 그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 한 가구 모집하는데 집이 있던 없던 여기 살던 안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드니까 네. 오히려 그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회가 더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개편에 대한 그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0만 명 모였을 때 그 중에 한 명을 갖다가 해서 네. 날로 10억 먹게 해주는데 네. 어떻게 뽑나요? 진짜 무작위로 그냥 추첨입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뭐 아니, 송 대표님 정도는 아시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기회를 갖다가 그냥 네. 완전 복불복이에요. 네. 300만 명이. 모르겠습니다. 네. 알아도 몰라야죠. 아니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게 부동산 시장 좀 어렵다고 네. 뭔 놈이 청약 제도라는 것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게 무슨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또 꼰대 소리 듣는 나이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앵그리 모드가 되셨네요. 순간. 아니 듣다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니, 송 대표님은 어색해. 잘못하신 게 없는데 매번 제가 죄송하네. 예. 대신 제가 욕 먹어주는 역할로 나오니까 출연으로. 예. 그러니까 일단 넣고 보자 청약. 아유. 이거 분위기가 강해지니까 네. 제도 개선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 불안정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면서 줍줍에 대한 그 개편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이 청약 시장에 대한 그 개선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국토부 관계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청약 시장이 과열되니까 현 유지가 맞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뭐 저의 의견도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에 이런 무순위까지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 물론 사실 무순위 그 안에까지 이런 과열되는 곳들 같은 경우 무순위까지 아마 안 넘어갈 거예요. 그 안에서 예비 당첨자들 안에서는 다 마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그 제한들 좀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주에 대한 그 제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성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는 건데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도 청약 시장에 뛰어드니까 그래도 청약 통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순위 청약도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결국은 그 거주에 대한 그 요건이라든지 뭐 주택 소유 그리고 청약 통장에 대한 그 사용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 그 과열 현상들이 좀 나오는 곳들에서는 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항상 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신중한 그 시장 안에서 무주택자들이 뭐 내 집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뭐 어디 청약뿐이겠습니까? 네. 어디나 제일 저는 그거 하는 게 룰이 중간에 자꾸 바뀐다는 거. 네. 특히 게임 중에 경기 중에 룰이 바뀌는 거는 진짜 이건 아니거든요. 네. 예. 지금 이거 강남권 청약에서 또 관심이 높았던 게 DH 방배 네. 특별 공급 1순위 청약 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기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네. 뭐 한 매번 서울에서 수백 대 1 보다가 네. 요번에 뭐 평균 경쟁률이 90대 1 정도 보니까 낮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여기 일반 그 1순위 청약 모집하는 게 650가구 그러니까 그 물량이 꽤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90대 1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 경쟁률이 59제곱미터예요. 나온 것처럼. 59제곱미터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제일 저렴한 그 축에 속하거든요. 여기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약 한 6,5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인데 뭐 비싸죠. 59제곱미터가 17억 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이 타입 중에서는 가장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평균 경쟁률이 233대 1이 나왔습니다. 84제곱미터는 약 한 22억 원 정도, 101제곱미터는 25억, 그리고 114제곱미터는 27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주변 단지 대비했을 때 그래도 높은 분양가라고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신축이 되고 약 한 5년이 안 되고 있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방백 그랑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84제곱미터가 28억 7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지금 22억 정도 나오니까 거기서도 한 6, 7억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방배동에 생각보다 그 지역 자체가 좀 노후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면 뭐 제가 볼 때는 방배동 그 이수역하고 그 방배역 그쪽에 들어가는 아파트 중에 아마 향후에 그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거든요. 3,000세대가 넘는 규모로 아파트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뭐 방배동의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도 일정 부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가기 전에 네. 송 대표님 네. 평소에 좀 갖고 있던 생각인데 네. 그냥 사람들이 굳이 불편한 거 네. 매번 이렇게 하는데도 네. 꼭 이 표기 방법을 갖다가 고수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네. 이 제곱미터 네. 우리 제곱미터 우리는 평이 네.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을 뭐로 잡을까요? 글쎄요, 그 뭐- 좀 알아듣기 쉽게. 뭐 사실 업계나 실무적으로도 보통 평을 많이 쓰는데 글쎄, 네.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이념적인 생각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평이라는 게 일본에서 좀 많이 쓰는 그런 뭐 표기라고 해가지고 제곱미터를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대한민국 생활 용어나 학술 용어에서 일본말 빼면은 우리 생활 안 될 걸요. 그러니까 뭐 예. 근데 저희나 뭐 일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 뭐랄까 신주소보다는 구주소가 좀 익숙하고 네, 그리고 네.
제곱미터보다는 실무적으로는 그냥 보통 평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뭐 보통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혼부부들이 생각할 수 있는 25평형 정도, 20 그 정도면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러니까 뭐 59제곱미터. 그게 59예요.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59다. 네. 그러면 예전에 흔히 말하는 33평 뭐 이런 거는 뭐 그거는 한 101제곱미터, 뭐 그게 111제곱미터, 100에서 110 정도. 보통 이제 3.3 그 제곱미터를 곱하면 뭐 대충 그 그럴 25평이 84제곱미터 아닌가요? 아니 그 이제 공급 면적이 있고 공급 전용 면적. 면적이 아, 있고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 있고. 59제곱미터가 전용이면은 공급 면적은 뭐 84제곱미터 그렇죠. 뭐 그 정도 예. 나온다고 그래서 보시면 보통 될것 같습니다. 84제곱미터를 보통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평형이라고 20평대 네. 이렇게 네. 보통 그래서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 면적으로 분양하면 좀 분양가가 좀 싸게 느껴지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용 면적으로 계산하면 또 비싸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그거 뭐 그 홍보하는 거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뭐좀 다르게 봅니다. 집값도 좀 네.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워낙 집값이 좀 꿈틀거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공급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에서 또 비강남권까지 지금 네. 확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23주 정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런 그 상승에 대한 그 지역이 조금 더 확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23주 정도 올라가면서 그래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꺾이는, 좀 눌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0.32에서 0.26%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뭐 4월, 5월 대비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 축소된 배경을 보면은 집값이 23주 정도 올라가면서 피로감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런 중심 안에서는 마포나 용산구 일대에 그 선호되는 단지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방은 여전히 0.1% 정도, 0.01% 정도 하락하고 있고 전국의 아파트는 0.07, 0.08 뭐 저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강남권을 넘어서 이제 마용성 넘어섰고요. 그 네. 소위 말하는 그 노도강이라는 지역들, 이 예. 지역들로 지금 신고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배경을 보면은 집값이 그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대출이 스트레스 DSR이 이제 9월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차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대출의 의존도가 좀 높은 지역에 매수를 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그 어떤 뭐 매수세들 뭐 이런 것들이 노도강에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표 보면서 이제 마치 오른쪽 부분에 와서 꺾이니까 네, 뭐 매매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승률이 조금 꺾였다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일주일 전 대비 0.3%씩 오르다가 0.26% 올랐다, 더 올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뭐.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 대비했을 때는 떨어진 것 같은데 4월, 5월, 6월, 7월 대비했을 때는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니까. 서울이 0.2 주간으로 0.26% 올랐는데 전국으로는 0.08%밖에 못 올랐으면 서울 제외하고는 더 빠졌구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예? 있죠.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청약 어쨌거나 이 청약 열기가 또 높아지면은 실수요자들은 또 더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진짜 그렇긴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그 또 10년 이하 네. 지어진 지 10년 이하 아파트에도 조금 이제 관심이 쏠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이하의 준신축이라고 준신축. 하거든요. 네, 네. 이런 아파트 단지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신축이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예. 재건축 단지는 뭐 개발에 대한 기대 또 공사비에 대한 이슈, 추가 분담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결국은 아파트의 커뮤니티라든지 아파트의 품질은 어느 정도 높고 거기에 이제 주택에서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신축 그리고 또 실거주 수요들이 이런 주택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준신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 신축 분양권 같은 경우도 양도세에 대한 그 부담도 있고 또 재건축에 대한 그 부담감들도 있기 때문에 요 준신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년 이하에 있는 그 아파트가 2.3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5년 초과해서 한 10년 이하에 된 그 아파트가 1.64%. 여전히 5년 이하에 있는 아파트가 높기는 해도 그런 뭐 인기에 대한 그 폭들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서울의 그 매매 10곳 중에 6곳 정도가 10년 이하 뭐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률이 좀 높은 것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 계속 우리가 청약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7.6%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급등 경쟁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청약 당첨 뭐 어렵잖아요. 네. 그 계속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희망 고문처럼 다가와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준신축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선호도가 높은 성동구 지역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새 그 가격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과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축 인기 좋죠. 네, 여전히 좋죠. 아까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네. 뭐 5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높은 걸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역시나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신축에 대한 그 인식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서울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거 그 너무 쫓아가기 힘든 그런 수준으로 네네. 가다 보니까 준신축으로 가는 거지. 그러게요. 자산 여력이 있고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신축에 대한 그 인식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부분들의 그 계단을 하나 이제 뺏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신축을 못 가고 준신축을 선택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송 대표님 항상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그거 본인의 생각도 좀 넣어서 답해 주세요. 네. 좀 영혼을 실어서. 영원히요? 네. 집값 얘기인데. 네. 자 이제 자꾸 이제 서울에 집값 오른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또 고민들이 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또 뭐 2단계 스트레스 DSR도 곧 다시 시행된다면서요. 네. 근데 또 이게 물론 아마 부동산 관련해서 네. 또 유튜브에 보면 아마 조회수는 그쪽이 더 많이 나와요. 네. 내년에 폭락합니다. 네. 집값. 네.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 과거의 영화를 뒤로 하고 쇠락한 지역들 이렇게 다니고 하는 데 보면 뭐 수백만 명이 보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게 오히려 힐링이 되나 봐요. 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은 그것도 있고 한데 아니 집값 네. 그래 이렇게 네. 진짜 지인이 조카가 묻는다 치고 삼촌 나 지금 서울에 집 사도 돼? 하면 뭐라 하실래요? 저는 집 사도 되냐고 물어보면은 예. 뭐 사라고는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 사는 거를 그 가격에 너무 쫓아가면서 살 필요는 그 합리적인 의사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아까 얘기한 예. 것처럼 뭐 우리가 신축 아파트라고 하지만 그 신축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라면 예. 그런 그 신축 아파트보다는 뭐 소위 그 10년 이내에 있는 주택하고 가격을 좀 비교해서 사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물론 지금 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고 사실 그런 개선된 부분에서 뭐 저같이 그 부동산 뭐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살려고 했으면은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었던 그 시기에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봐서 지금 뭐 가격에 좀 눌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뭐 금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아마 실무적으로 그 가격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함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보다는 뭐 연말 정도 뭐 이렇게 거래량이 좀 축소가 좀 되고 아무래도 뭐 임장 활동을 좀 적게 하는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조금이라도 가격 협상력을 좀 가진 그런 시기 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네. 가격을 그 집을 사서 현금을 동원을 해서 사는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전세 가격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전세 그 자금하고 그다음 매매 가격하고
상당 부분 좀 가까운 그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기 자본 그 에쿼티를 좀 줄여가지고 집을 사두는 거, 뭐 이런 형태, 소위 말하는 이진우 소장님이 싫어하는 갭 투자, 갭 투자가 되겠죠. 그걸 사서 한 그 인플레이션을 좀 방어하면서 뭐 한 3년 정도, 4년 정도는 본인이 그 임차로 머무르면서 그 주택을 사두는 게 뭐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축보다는 준신축, 그 다음에 시점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더 시기를 조금 더 늦춰서 가을 이후 요때로 선택을 하면서 그때 전세를 활용해서 주택을 매입을 하고 한 3년, 4년 정도 뒤에 입주를 하는 뭐 그런 형태 전략. 근데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갭 투자라고 하기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집을 사고는 싶은데 네. 일단 어느 정도 전세금으로 그거 네. 하고 그 근데 갭 투자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이준호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실거주를 중심하는 거는 네. 뭐 차익 실현보다는 내 집 마련을 내 집 마련을 위한 예, 그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쪽으로는 저도 그것까지 뭐 죄악시하는 거는 좀 아니 그런데. 제가 갭 투자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갭 투자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막 쉽게 대출 받을 수 있고 네. 전세값하고 매매가가 그 차이가 안 난다면은 네. 누구나 그거는 계산이 되죠. 이거는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네. 그걸 갖다가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네. 부동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정책 환경을 만든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그렇죠. 예. 좋은 예.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갭 투자한 사람을 갖다가 뭐 악마와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지간해서는 집을 사기 저쪽에서 힘드니까. 집 사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놓냐 이거죠. 그렇죠. 예.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내 돈으로 내 집 사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네.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 환경에 다 대응하고 그런 정책 하나하나가 나오는 거에 그 대응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수요자의 처지를 항상 대변을 하시니까. 근데 아까 그 뭐 삼촌 서울에 지금이라도 집 살까요 하는 그 삼촌 그 조카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뭐요? 저 삼촌 송성현 삼촌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삼촌 집 사줘 하라고. 그거 집 뭐- 살까요 할 게 아니고 집 사줘 하는 게 낫겠네. 그 대여금 처리 안 하고 그 증여하고 그러면 증여죠. 뭐 세금에 제가 또 힘든 그거 아 힘들 수 그건 또 있으니까. 네. 목요일 날 다뤄보겠습니다. 지역세 폭탄 맞는 거죠. 정유세 그러면. 폭탄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